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세대학교 12년 전 교육과정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전 교육과정과 글로벌 인재학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려대학교 설명을 좀 보셨다면 오늘 연세대학교 설명도 조금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일정을 보시면 3월 15일부터 26일까지인데 고려대학교보다 하루 더 길지만 온라인 입력이나 업로드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요. 우편 접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만 우편 접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우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1단계와 2단계를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번까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부터는 요 2단계 입력 이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냥 일체형으로 쭉 가게 되는데 올해까지만, 요번까지만, 아니, 올해가 아니고요. 요번까지만 2단계 대상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요 밑에도 바로 나오죠. 22학년부터 즉 7월부터는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합니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고교 성적을 중심으로 중학교 성적을 참조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고려대학교는 고등학교 성적만을 본다고 그렇게 하셨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이번 7월부터 약학과를 12년도 선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좀 연대에도 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토픽 시험을 5급 이상 보라 그러는데 실제로 토픽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토픽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 연대에 전화하셔서 좀 바꾸기를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입학 후에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자, 원서 접수 이런 부분들은 고려대학교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고 그다음 어머님들이 여기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모집 단위가 지금 과별로 돼 있죠. 과별로 돼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3특과 다른 점이에요. 3특은 계열별 모집이잖아요. 계열별 모집인데 12특은 과별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과별 모집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어딘가를 잘 지원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유일하게 언더우드 국제대학 즉 UIC만 요 부분에 세부 전공을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세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국제학부에 학부별 세부 전공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하스나 ISE가 작년도에 성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시에서 수시에서 성적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원 자격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어머님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성적, 고등학교 성적이죠. 고등학교 성적 이걸 본다고 돼 있고 2단계에 가선 중학교 성적도 보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정말 중학교도 얘가 괜찮았는지 이거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대는 좀 더 선발이 까다롭다. 근데 왜 까다로우냐? 왜 까다로우냐 하는 부분은 연대 선발 부서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2년 전 과정은 외국인을 선발하는 국제처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번부터 입학처에서 뽑아요. 입학처에서 선발한다는 뜻은 예전에 국제처 같은 경우에는 약간 12년에 대해서도 좀 더 우호적이고 더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는데 입학처에서 뽑을 때는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12년 전 과정이라 하더라도 연세대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상키로는 작년에 연대가 선발했던 것보다는 좀 더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쭉 나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해라.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 합격하면 원본을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보시고요. 입학원서, 수학기록표, 해외 관련상 기록표, 자기소개서 다 있는데 여기 자기소개서가 언더우드 국제대학만 영어로 작성해라. 왜냐하면 UIC나 하스 모두 다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그런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보고 싶은 거죠. 질문은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질문은 똑같은데 단지 쓰는 거는 영어로 써야 된다 하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다른 학교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관계증명서예요. 다른 학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거 없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다 써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출입국 증명사실이 2월 28일 이후에 발급해라.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발급하는 서류들만 받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실 경우가 많아요. 학력조회 동의서 및 학력조회 의뢰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학교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써놨어요. 학력조회 동의서라고 하는 말로 그냥 통일해서 쓰는데 사실 좀 다르거든요. 학력조회 동의서는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재학했는지를 확인해 볼 테니까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고요. 의뢰서는 각 학교에 이 친구가 정말 학교에 재학했었나요를 물어보는 의뢰서예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학력조회 동의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학력조회 동의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조회 동의서를 의뢰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력조회 의뢰서는 여기 보시면 출신 해외 초, 중, 고교별로 각각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뭐 2군데 다녔고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뭐 1군데 이렇다 그러면 5개 학교잖아요. 그러면 5학교에 대한 각각 한 장씩을 다 내라는 뜻입니다. 학력조회 동의서는 한 장, 의뢰서는 각각 한 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선택 자료들은 보시면 업로드 한 다음에 원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원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화 학력평가 자료 이런 것들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기타 서류에는 보시면 동아리, 수상경력, 어학능력, 토플이나 다른 서류들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나눠져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최대 10개입니다. 이 최대 10개가 아마 대학별로 다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서는 우편 제출인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건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우편 제출이다 하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유의사항들은 어머님들이 반드시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앞에 거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서류의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입한 후 업로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캔을 하시기 전에 여기 나와 있죠. 스캔하시기 전에 수험번호를 다 기입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15일부터 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수험번호는 원서 접수가 끝나야지 수험번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빨리 접수를 해라 그런 뜻이고, 만약에 지금 먼 곳에 계셔가지고 수험번호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거 다 스캔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학생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도 지금 스캔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이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선명하게 안 나옵니다. 스캔본처럼. 그래서 반드시 스캔하세요. 스캔을 어떻게 하죠? 네, 휴대폰에 스캔 앱들이 있어요. 스캔 앱이 있으니까 그 스캔 앱으로 스캔하셔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캔을 꼭 뜨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려대학교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데이비드 킴 뭐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데이비드 킴이 김성준이다 이런 말을 반드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 영어 작성되지 않은 서류,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번역서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요거 다르죠. 공증받은 번역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번역 공증하시라는 뜻입니다. 번역 공증하시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요. 여기도 또 하나 더 나와 있죠. 외국 소재 학교가 학생에게 직접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 발송해도 괜찮다. 학교에서 다이렉트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연세대학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표준화 학력평가 자료는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자료만 반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본 시험,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는 SAT 시험,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는 IB 리테이크 시험, 이런 것들은 전부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연세대학만 그렇습니다. 연세대학만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3특도 그래요. 3특, 12특 다 연세대학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중 취득한 활동 기록 최대 열매입니다. 최대 열매. 최대 열매는 표준 학력 평가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설기관, 즉 이건 밖에서 혼자 했던 거, 뭐 한국에 나와서 했다든지 뭐 이런 좀 이렇게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여기 5번에 보면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죠. IB 디플로마 과정에서 작성한 에세이, 즉 익스텐디드 에세이나 포트폴리오 또는 IA 이런 것들은 제출하지 말라고 돼 있죠.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출하셔도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는 성적 증명, 스코어 리포팅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해당 성적 증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고려대학교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리포팅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님들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스코어 리포팅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최종 합격한 경우, 최종을 합격해서 내가 연세대학교를 다니겠어요 라고 결정되었을 때는 다 원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원본을 직접 다 제출하셔야 되고요. 뒤에 나오는 안내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쭉 다 보시면 좋겠고요. 네, 아포스티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이 3번까지는 고려대학교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고려대학교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한 번 더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4번 문제가 고려대학교하고 달라요. 이건 연세대학교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연세대학교에 해당되는 답들을 제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거는 UIC 건데 UI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작성해야 되죠. 근데 질문은 똑같아요. 네,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4번도 보면 네, 해외 생활한 경험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써라. 똑같죠. 네, 똑같아요. 추천서도 양식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는 어머님이 선생님께 미리 추천서 양식을 좀 보여드리고 이런 양식대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도 있으니까 영어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운슬러 레퍼런스 따로 있고요. 여기 수학기간 기록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학기간 기록표는 어머님들이 일일이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하셔야 되는데 학교, 국가, 도시, 그 다음 기간 있죠. 이 기간들 다 채우세요. 다 채우신데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전학을 간다든지 뭐 옮긴다든지 해서 몇 개월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12년 전과정인데 12년이 안 되네. 근데 그런 친구들 많아요. 11년 2개월 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학교를 빠지지 않고만 다 다녔다 하면 12년 전과정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런데 1학년 1학기 이렇게 새까맣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요 1번 학교에 다녔다 여기 쭉 표시 2번 학교 뭐 이렇게 표시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해당되는 부분 하시고 혹시 10개를 넘는다 그러면 밑에다 따로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월반 이런 것들 기록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학교 관련 사항 이거 잘 쓰셔야 되는데 학교 이름 쓰셔야 되는데 특히 중국에 계시는 어머님들의 경우는 이 학교 이름을 중국어로만 써놓으세요. 그러면 사정관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한자죠. 중국어로도 쓰시고 그 밑에 영어로 된 학교 이름을 써주시는 게 좀 더 사정관에게 배려하시는 그런 방법이고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거 꼭 가능하면 꼭 특히 팩스번호 같은 경우는 좀 찾으셔서 넣으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없는 경우는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주소는 쓰시되 이것도 중국어로 써버리시면 좀 곤란하죠. 가능하면 영어로 핑잉으로 좀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학력조회 동의서와 의뢰서가 나오는데 학력조회 동의서는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원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한 장이에요. 여기 한 장 끝이고 그 다음에 학력조회 의뢰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지원자 작성란만 기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쓰시면 돼요. 요것만 쓰시면 돼요. 학생 이름, 생년월일, 성별, 그 다음에 학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재학기간 쫙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을 했는지 전학을 갔는지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머님들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요 밑에 칸은. 이거는 뭐 초, 중, 고 재학했던 학교에 학적 담당자가 쓰는 겁니다. 학적 담당자가 쓰는 거니까 요거는 아예 쓰시지 않고 그냥 요 윗부분만 쓰셔서 학교별로 한 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하나씩. 학교를 4군데 다녔으면 4장, 5군데 다녔으면 5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쓰셔서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서류 목록표 10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유서 이거는 어머님들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다 어머님들이 자필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컴퓨터로 쓰시는 거죠. 네. 물론 뭐 또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발생 서류 어떤 사유에 대한 부분들 뭐 제일 큰 게 한국에 체류했다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쓰셔야 될 거고요. 요거는 고려대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렇게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출입국 관련 사항을 조회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글로벌 인재대학인데요. 이 부분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대학은 연세대학교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 만든 학과인데 굉장한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대학이 뭐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냐. 그 다음에 외국인 특히 중국 애들 많다더라. 네, 틀린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2, 3년 전 얘기예요. 2, 3년 전 얘기고 물론 글로벌 인재대학이 외국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국 학생들 특히 12년 전 과정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토픽 1급, 2상급 이것도 있어요. 이건 외국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외국 애들한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과정 12년 전 과정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가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공들이 5개가 있습니다. 국제통상이 맨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문화, 문화미디어, 바이오, 응용정보공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한국언어 문화교육 전공한 경우에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이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격증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아이비 학교에서 코리안을 가르치고 싶다던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좋죠. 교원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기는 좀 힘드니까 또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외국에 나가서 내가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어를 좀 가르쳐 보겠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꼭 필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과들도 이 전공을 좀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신촌에 있는 캠퍼스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목적이라고 본다면 이 글로벌 인재학부는 솔직히 사회에서 바로 취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훨씬 더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복수 전공에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교육 과정들이 나옵니다. 교육 과정들이 나오는데 어머님들이 이걸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문화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버들 1인 방송을 기획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끌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부 교과목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1인 미디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학문적인 측면보다는 취업을 바라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 바이오 생활 이것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바이오보다는 K-뷰티 또는 한식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학들을 가리킵니다. 보시면 네 이런 것들 많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K-뷰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컴퓨터 쪽에 관련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저는 응용정보공학 많이 권합니다. 네, 보시면 전공에 대한 어떤 개요들이나 실제로 이 과목들도 보시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도래할 수 있는 시대에 적합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스마트 러닝이나 앱, 그다음에 웹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 하는 측면에선 좀 더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시에선 한국 대학 수시에서도 글로벌 인재학부를 뽑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를 뽑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10명 정도를 뽑았었는데 내신 등급이 거의 2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 인재학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IB를 했던 친구들의 경우도 수시로 해서 글로벌 인재학부에 붙으려면 최소한 한 36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쉬운데
12년 전 과정은 조금 쉽다. 조금 더 쉽다. 그런 뜻에서 뭐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글로벌 인지학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발전할 거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는 어떤 시점이 되면 그냥 연세대학교의 한 학부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전형 일정이나 여러 가지는 동일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모집 단위만 다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신촌 캠퍼스에 한 장 쓸 수 있고요. 글로벌 인지학부에 또 한 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2년 학생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자기 성적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고 나는 연세대학교는 합격하고 싶어. 그렇다면 글로벌 인지학부 쓰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리고 글로벌 인지학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음에 나오는 우리 저희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을 가지고 어머님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